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얼마 전 부천문화원의 새 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출 과정에서 후보 추천 이사의 자격 시비가 불거지는가 하면 업무 추진 및 횡령 의혹까지 거론되는 등 문화원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시의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문화원 안팎에서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원 새롭게 태어날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부천희망재단의 김범용 상임이사와 경기일보 오세광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지역사회에서요 부천문화원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부천문화원장 선출 과정에서 처음 촉발이 됐는데요. 애초에 후보 자격 논란이 있었던 2명이 동반 사퇴함에 따라 새 원장으로 정영관 원장이 선출이 됐고 논란이 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후유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부천문화원 분위기가 어떤지 좀 묻고 싶은데요. 정영광 원장 취임으로 조직이 안정화되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화원 내에 어떤 그 개혁의 목소리는 높게 일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화원 이제 제 18대 원장 선거를 놓고 네. 이제 이사들이 추천해야 되는데 이사의 어떤 자격을 놓고도 사실 공방이 이루어졌고 네.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선관위 구성부터 이제 임시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파행을 이제 거듭 해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논란이 계속되자 이제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이 사퇴를 했고 네. 또 결국 이제 2명의 이제 후보들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제3의 인물인 이제 정영광 부원장을 이제 원장으로 이제 선출하는 하게 됐는데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화원의 어떤 그 갈등들이 이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랬지만 그 총회 과정에서 선출하는 총회 과정에서 현 집행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네. 이제 이사들 또 감사를 이제 사실은 이제 해임을 한 거죠. 해촉하는 네. 과정에서 이게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이 사실 이사의 어떤 그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 역시도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사들이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해왔고 그 반발에 이제 기회를 삼아서 이제 일부 이사들이 그동안의 어떤 문화원의 불법적인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네. 원장의 어떤 그 독점적인 어떤 사업 수주라든가 이사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챙겼다라는 등 이제 그런 어떤 개혁의 목소리들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부천문화원이 지금 조직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천문화원이 설립된 지 50년이 넘은 곳인데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문화단체로 또 자리매김을 해온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해온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부천문화원은 그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천의 이제 향토사라든가 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을 다시 발굴해내고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온 거죠. 네. 사실 부천문화원이 뭐 50여 년이 넘었는데 부천의 문화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통을 계승시키고 그런 단체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역할이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도록 부천의 시민들과 의회와 뭐 시가 좀 이런 논란을 잘 잠재워서 좋은 방향으로 부천 문화가 오랫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 논란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 원장 선출을 두고 논란이 됐는데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좀 두 분께 같이 여쭤볼게요. 먼저 오세훈 기자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원장도 이제 3선을 한 거죠. 12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도 이제 거의 12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화원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축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조직에 몸 담다 보니까 파벌이 형성됐다. 예. 이제 그 파벌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갈등과 어떤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갈등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예산과 집행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어떤 존재로 전락하고 형식적인 어떤 회의를 거쳐서 제대로 이제 이사회가 작동하지 못하고 또 감사 기능도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그 파행이 계속되지 않았겠느냐. 그로 인해서 문화원의 이제 이상이 이제 실추되는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오세광 기자님 일부 동의하고 또 틀린 점도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로 이제 오늘 이슈토크를 하자고 해서 네. 제가 전현직 이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상당히 크로스로. 네. 뭐 사무국은 안 만나봤지만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랬는지를 좀 다 전현직 이사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 네. 현재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원장을 이 원장님이 이번에 이제 퇴임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네. 또 12년 동안 하셨는데 원장직을 놓고 벌어진 암투다. 권력을 놓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사실은 문화원이 그동안 아까도 이상을 말씀드렸지만 거의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해왔는데 네. 작년에 그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던 박물관 6개를 부천문화원이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원장직을 놓고 네.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진 거죠. 네. 그 과정에 사실은 그 제가 듣기로 이 지금 박형재 원장님이 이사회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분이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로 문화원 원장을 뽑은 적이 없어요. 네. 다 이렇게 추대 형식으로 네. 그가 무슨 큰 권력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위탁을 6개를 받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원장직을 놓고 벌어진 암투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일어난 총회하고 이제 이사회에서 사실은 그 아까 감사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문화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사들에게 이 수의 계약을 준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이걸 입찰해서 하는 게 맞다. 뭐 2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거는 뭐 적절한 감사의 지적이고 그러나 감사의 지적을 사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문화원이 잘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원장이라는 분이 무슨 네. 이게 큰 권력을 가지고 뭐 그리고 이번에 위탁을 받은 기관들의 뭐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이제 원장이 새 원장을 뽑아야 되는 과정에서 추대 형식이 일어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특정 세력이 이사회에 일부 개입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문화원 이번에 원장에 놓고 벌어진 사태다. 본질인 그거다. 팩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례라는 이유로 개혁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관례대로 원장을 추대했지만 이번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최적의 인물이 누가 될지를 수소 이사들 또 대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선거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관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논란의 이제 요지가 생길 수 있는데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원이 장기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원장과 사무국장이 장기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불법적인 어떤 의혹들 그런 부분들은 순수히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과감하게 도려낼 필요는 있다. 그 전에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바꾸냐 추대를 해야지 그것을 계속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추대하자는 건 아니고 그동안 문화원의 관례가
이제 오래되고 그 전 박형재 원장님이 부천 태생으로서 문화와 관심이 많고 그분이 거기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뭐 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부천에서.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뭐 선거로 사람을 뽑으면 되게 민주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뭐 사태를 보면 선관위가 구성되고 선관위원들이 사퇴하고 이런 과정에 안에 원장이 되기 위한 그 관계자들의 암투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화원장직을 놓고 벌어진 이런 사건들, 그리고 뭐 그 안에 내부에 뭐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게 뭐 지금 현재 시의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감사도 하고 했는데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쭉 스크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국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잘못 썼고 뭐 개혁을 해야 되고 한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지금 정 원장님인가 그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뽑혔다고 하는데 그분도 추대를 이렇게 꼭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뽑혔다고 들었는데 이번 과정에 왜 그러면 그렇게 잘 되고 개혁을 하자고 했으면 총회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원장이 되고자 했던 분들하고 뭐 그런 분들이 다 총회 전체 총회원들이 그분들의 임기를 연장시켜주지 않았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원래 아까 민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그런 것들을 잘한 분들은 추인을 해서 다시 임기 연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을 가한 또 문제를 지적했던 이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해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를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적이라는 것이 그 원장직을 놓고 벌어진 암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과정에 너무나 과도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적인 절차 과정으로 사람을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특정 세력이 장악한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문화원 이사회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과정에 벌어진 거다. 제가 그 이사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오기 전에 전현직 이사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의 특정 세력이 거기에 문화와 관련된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부천 문화원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 문화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할 분들, 이사들이 그런 식견과 양식이 있는 분들로 좀 채워서 뭐 다 그런 분이 있을 필요는 없죠. 일반 시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문화원의 위상 특정상 가능한 그런 문화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거의 뭐 반수 이상이 뭐 이렇게 있었다 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은 뭐 특정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의 이사회 역할로서는 적절한 구성원들의 과정이 아니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보고 있는 거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특정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사업을 받고 실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정영광 현 원장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뭐 그 전에 이제 부원장했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3년 동안에 문화원에서 발주하는 어떤 현수막 배너 사업들을 다 발주해 갔다 동점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말썽이 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원장으로서 어떤 도덕성 문제를 이제 충분히 거론할 수도 있을 걸로 보고요. 또 그 다른 이사분의 경우는 자기 부인한테 그 사업권을 이제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그 이사라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사익을 챙기는 그런 자리로 이제 둔갑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자문을 하고 조정을 하고 협의하고
어떤 부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사로서 활동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을 도려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일부 이사들에 대한 지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양쪽에서 이제 오세훈 기자님은 지금 부천문화원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는 그 의혹이 좀 과장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조금 다른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 예산 문제 이번에 본 예산 또 추경 예산 이 부분에서 이 부천문화원 관련 예산이 좀 뭐 올라갔다가 뭐 삭감됐다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천시의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번에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있을 그 펄벅 문화 행사 이거 관련해서 지난 본 예산 심의 당시 한번 삭감이 됐었죠. 그랬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주문했지만 박물관 민간 사업으로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또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이제 지난 234회 이제 임시회 때 가장 이제 그 핵심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사실은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인데 그 전에 당초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이제 삭감이 됐어요.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다시 정액에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박물관 이탁 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바꿔서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상정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의원들의 어떤 그 불만을 사고 이제 반발을 샀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이제 본 예산에 2억 3천만 원의 이제 문화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항목이 없었답니다. 항목이 없이 이제 턴키로 전체적인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시의회에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2018년도 문화원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됐는데 2억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를 삭감하자 해갖고 이제 1억 1,500만 원을 50%를 이제 삭감해서 이제 1억 1,500만 원 편성해 준 건데요. 실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펄벅 관련 예산이 몰랐답니다. 의회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경에서 올라오고 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설명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의회는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 항목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이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새로 올라오니까 일부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항목을 바꿔서 너희들 이거 꼼수 예산 아니냐? 우리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의 이제 불만이라든가 이제 반발을 샀는데 실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그렇습니다. 이미 해주려고 생각을 했다고 치더라도 의회가 그 당시에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 항목 턴키로 올라왔던 예산일지 할지라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 예산이 어떤 항목인지 항목인 전체적인 예산이지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살려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니까 사정 이야기 들어보고는 전부 다시 해줬다? 이거는 사실은 의회로서 어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산이 이 어떤 예산이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문화원 논란 뭐 이런 거와 섞여가지고 이 예산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문화원이 뭐 그런 예산들이 꼼수로 올리고 이런 거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시의 꼼수 예산이다. 부천시가 올해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펄벅 재단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의원 그리고 관련자들 거기에 제가 지금 뭐 여기 관계자들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요. 문화원의 사람은 단 한 명도 거기에 있질 않아요. 갈 계획에. 그러니까 이거를 10월에 펜실베니아 펄벅 재단을 가는데 공연단들을 모시고 가서 이런 예산이 거기에 문화원 예산으로 통째로 올라온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시장과 의원들과 뭐 공연단을 데리고 펄벅을 가려면 시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문화원 예산으로 세웠던 거지. 턴키로 올려가지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펄벅 예산으로 그걸 받아서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꼼수 예산이죠. 그래서 시가 10월 달에 시장과 여러 사람들 공연단을 포함해서
펜실베니아 펄벅을 가겠다. 그럼 시가 당당하게 그 예산을 의회에 설명하고 세웠어야 맞는 거죠. 근데 마치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 그냥 뭐라면 그 기부했다가 가져가는 것 같은 형식이 되는 거지. 이게 뭐 마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돈 세탁 형식으로 그러나 그 돈이 뭐 적절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그 펜실베니아 펄벅재단 공연단 모시고 가서 국익을 선양하고 부천시를 알리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돈도 뭐 제가 볼 때 4천만 원, 뭐 3,800이라고 하는데 네. 그 뭐 큰 돈도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그러면 떳떳하게 시가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문화원 예산이지만 시장과 여러 사람들이 공연단을 모시고 10월 달에 갈 예산이다.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하셨듯이 오해가 쌓이고 꼼수 예산으로 비춰진 거죠. 이런 일이 뭐 비단 이런 문제뿐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예산과 또 문화원의 본질 사태, 선거, 뭐 원장 이런 거하고는 네.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걸 통째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그 이런 게 있어요. 재단이나 이런데 문화원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충돌에는 자신이 거기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 네. 말씀하셨듯이 이사들의 사업체에서 뭘 수주를 해서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 충돌에 해당되거든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법으로 과정에 문제는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원장인데 내 사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죠. 아예 기부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오해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거는 개선을 지적하셨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공개 입찰을 해서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봅니다. 예. 네, 네. 그 이번에 이 부천시 박물관 이 부분을 지금 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이 이 6개 박물관의 관장직을 맡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또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 기자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부천 교육박물관과 유럽자기 네. 수석박물관은 이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기부해서 이제 박물관장을 네. 맡아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박물관장을 계속 맡아왔는데 이번에 뭐 예산상의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이제 명예관장으로 옮기고 이제 부천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이제 관장으로 이제 두게 됩니다. 사실 이제 박물관마다 다양한 어떤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이제 기부했던 분들은 그 분야에 사실 베테랑들이고 전문인이거든요. 네. 그분들을 이제 관장에서 명예 관장으로 올리고 이제 문화원 사무국장이 박물관장을 맡은다는 것은 문화원 사무국장이 어떤 뭐 6개 박물관을 전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텐데 그걸 다 도맡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맡았다는 그 부분 자체가 부적절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한 어떤 그 전문인으로서 이 뭐 박물관 맡을 수 있지만 6개 박물관을 다 맡는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거로 네,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오세환 기자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팩트가 이렇습니다. 그 6개 박물관은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받을 때 네. 문화재단 본부장이 관장이었어요. 예? 6개 전부 다. 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2개, 3개 수석박물관 유럽자기는 그분들이 기부를 해서 그 박물관을 만들면서 시하고 네. 암묵적이 아니고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유럽자기 이런 것들이 수억이 갈 수도 있고 10억이 갈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무료로 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월 20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관장으로 앉힌 거죠. 네. 대신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재단이 본부장이 경영본부장이 그동안 쭉 이 박물관들의 관장 대행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급여받는 대행이 아니고 네. 여기서 지금 현재 문화원도 일단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서 6개 박물관을 위탁받아 왔잖아요. 예.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본부장격인 사무국장이 관장 대행을 하게 된 거고 네. 그 6개 관장을 대행을 한다 해서 거기서 이 사무국장이 급여를 단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네. 다 확인했어요. 네. 이런 과정에 원래대로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따랐던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그 안에는 전부 학예사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 된다. 그러나 뭐 차기에 우리가 예산이 좀 많고 돈이 있다면 사실은 오세환 기자님 지적했듯이 관장들을 전문가, 뭐 활 전문가, 뭐 펄 전문가를 두면 좋죠. 근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관장을 둔다면 그 돈을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기부 체납한 분들한테도 월 200만 원씩 거의 평생 드릴 텐데 200만 원만 준다 하더라도 그 관장들을 채용하면 또 이게 거기에 보험 들어가지 뭐 여러 가지 그 퇴직금 네. 들어가지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저는 뭐 그게 차제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전문가 관장님들을 새로 한 분씩 두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현재로는 관행적으로 문화재단 본부장이 관장 대행을 해왔던 것을 당연히 위탁을 올해 받으면 1월 1일부터 받았죠? 네. 올해? 지금 세 달 됐는데 예. 뭐 세 달 동안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개혁이나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관장을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세 달에. 그런 전문가 어떻게 뽑습니까? 돈도 없지만. 그리고 그 문화재단 본부장이 해왔던 말씀 네. 재차 드렸듯이 관장 대행을 그냥 자연스럽게 승계한 것 뿐이다.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야? 관장 대행을 사무국장이 막 5, 6개나 하고 있어 관장을? 이거 문제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러나 이후에는 뭐 지적하셨듯이 관장들을 전문가를 두면 되는데 예. 뭐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는 문화원이 좀 잘 되도록 네. 좀 더 한 1년 정도는 위탁을 주고 지금 한 달, 2달도 안 됐는데 이 과정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잖아요. 네. 받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역이 뭐 부천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문화원 내 이사나 총회원들도 좀 웬만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네.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이러면서 좀 조용히 마무리해야 우리 부천의 문화 발전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논란을 겪으면서 뭐 쇄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부천문화원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처음 우리 그 김범용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 문화원이 이제 향토 문화를 활성화시켜 가야 됩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천의 경우는 특히 이제 수주 번영로 선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학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입니다. 부천은 또 모든 문학이라는 게 이제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문학이거든요. 이 문학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이제 사실은 안타깝고 최근에 이제 부천의 어떤 문인협회들이 부천시장님한테 이제 공개 서한을 보내서 어떤 특정 몇몇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다수의 어떤 문학인들이 소외받고 홀대받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문화원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문화원이 전에도 이제 지적했다시피 특정인들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가면서 우리 밥그릇이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고 다시 분열되고 갈등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씹는 막말로 말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문학인들이 부천의 어떤 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와 관련된 예술 단체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원의 어떤 조직이 새롭게 정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도 이렇게 현재 어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개혁적으로 이제 좀 조직이 개혁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사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천문화원은 당연히 부천의 문화를 전승, 계승,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면 이제 3.1 뭐 100주년 기념식도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부천에서도 만세운동 사건이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이런 걸 포함한 또 그리고 도시 재생 문제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오래된 옛 건물들 원미동 산동네라든가 네. 뭐 지금 소사동에도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보존할 건 보존해서 오랫동안 후손들한테 남기고
그 도당 우물재라든가 깊은고지 산신제 이런 것들도 잘 계승 발전시켜서 부천 문화가 좀 꽃피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원이 좀 구성원들이 같이 논의해 주는 게 좋겠다. 마냥 뭐 다른 그 권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정말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구성원들이 좀 온심을 쏟고 네. 특히 이사님들이 뭐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이번에 이제 차제에 뽑힌 뭐 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네.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 하고 있으면 사무국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과정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